다시 의욕적인 삶을 좀 살고 뭔가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면 일단 크게 바꿔야 될 생각이 있어요. 목표를 성취해야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이 노잼 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목표가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경우, 내가 달려가야 하는 그 과정은 길고 고달프고, 근데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도달한다고 한들 그 보상이 클지도 안 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현재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를 했어. 성취를 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잠깐 좋다가 더 높은 목표를 비교해보니까 난 개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이 또 초라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인생이 노잼이다 라고 보통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 뭐 목표 없는데요? 목표가 없을 때 또는 목표가 사라졌을 때 또 우리는 인생이 노잼이다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성취를 하는 게 좋다, 그게 옳은 삶이다 라는 것들을 주입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맞다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까 목표를 계속 쫓으면서 살게 되고, 목표가 사라졌을 때 의미가 없어진 건가? 또는 결과에 따라서 내 지난 삶 자체, 그 소중한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 자체를 의미 없다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통과 짧은 즐거움과 허무, 다시 고통과 짧은 즐거움과 허무,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노잼 시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유잼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즐거움이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무조건 나쁘다, 목표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가겠어라고 방향성을 잡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목표의 역할은 거기서 이제 끝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 과정이 거의 다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고 목표 달성을 하는 순간은 사실 순간이고, 대부분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데,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은 컨트롤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날 뽑아주는 사람이 내 인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낙하선으로 꽂힐 수도 있는 거고, 그날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면접을 망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내 능력 밖이라는 거죠.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결과에 목매는 삶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인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인생 제대로 못 살았네? 내 인생 허무한데?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또는 뭔가 달성을 했어, 생각보다 좋지 않네? 재미없어지죠. 대부분 우리가 노잼 시기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험했던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마라톤을 나가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좀 더 이 달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더 본질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게 되고 제대로 경험하게 된 장점은 있었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이었어야 됐는데 몇 분 안에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라는 목표까지 이제 세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죠. 안 달리던 속도로 달리고 안 달리던 거리를 더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부상도 찾아오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목표가 잡히는 순간 그게 그냥 훈련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첫 대회를 그렇게 망쳤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달리기 자체에 그냥 좀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 몇 분 안에 완주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달리기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내가 달리는 그 기분 자체를 만끽하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과거에 느꼈던 달리는 그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성취의 순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죠.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성취하고 즐거운 순간은 모두가 알아서 다 만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경험들도 제대로 느끼자라는 거고, 그 성취의 순간에 만약에 좌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마저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이 정체는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있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100% 경험을 하자는 겁니다.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 줄 겁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살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과정의 순간들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그냥 낭비된 시간, 인생 낭비감을 느끼는 그 자체가 될 텐데,
과정에 의미를 두고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산 게 되는 거잖아요.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쯤은 다들 비슷한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은 공부를 하는 거였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린 시절에 그냥 밖에서 뛰어놀던 순간일 수도 있을 거고 한 번쯤은 몰입해 본 순간 내 에너지를 다 쏟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사실 성과나 성취와 상관없이 후련하게 뭔가 다 쏟아냈다라는 그런 기분들, 뿌듯함, 만족감들을 언젠가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나간다? 이렇게 살면 저 인생이 훨씬 재밌어지고 정말 그 순간이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연스럽게 성취의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취까지 따라오면 땡큐인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제대로 살았어. 그러면 결과는 모르겠고 잘 살았구나. 노잼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90%가 과정이라는 얘기에는 공감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은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정말 고통스럽고 그쵸. 힘든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만족감이나 쾌해를 느낄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과 힘든 시간과 그런 시련의 시간들로 거의 대부분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최고의 자유가 뭐라고 이 책에선 얘기를 하냐면 힘든 이 경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내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 내 자유는 박탈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내 자유라는 거죠. 내 과정이 무의미하고 힘들기만 한 거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대부분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목표라는 그런 수용소에 갇혀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잼 시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겠죠. 성취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고통의 순간도 내 삶에서 의미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 유잼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PD님처럼 노잼 시기를 겪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일단 내가 목표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목표와 무관한 그런 행동에 집중하고 몰입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밥 먹는데 치열을 해본다든지 샤워하는데 치열해본다든지 집안일에 치열하게 몰입해본다든지 목표와 동떨어져 있는 것에 몰입을 해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을 한번 얻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감각하게 넘겼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에서 다양한 의미와 감정들을 느끼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